군산을 생각하면 항상 하는 말이 팔방미인이라고요. 이런 문화적 관광지도 있고 고군산군들처럼 천혜의 관광지도 있고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아시다시피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정치라든지 정책들이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산시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특색화, 군산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을 맞아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이라든지 정책 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를 거쳐서 기초단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에 가서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을 군산시로 어떻게든 더 많이 끌어오는 일을 하는 것들이 군산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전라북도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일부 어디에 할지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든 군산에 끌어오는 게 군산이 할 일이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군산에 더 많은 예산과 사업과 정책들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만 왜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우리도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청년 같은 경우는 생산 인구기도 하고 소비 인구기도 해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연히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층이 많아야 나라가 그리고 도시가 활기가 있는 건데 인구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방 도시들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서울과 또는 대도시와 지방 도시 차이가 인프라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군산에 예술의 전당을 서울 규모로 지어가지고 초대 가수들을 엄청 유입을 한다던가 이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생활 자체의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돈을 쓴다던가 기초적인 생활비에 생활 들어가는 것들, 유류비 뭐 이런 것들을 줄이다 보면은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한다던가 외식을 한 번 더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던가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다 보면 큰 도시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방 도시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주장하는 1만 원 주택입니다. 임대료를 1만 원으로 낮춰서 집을 할 때 이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30만 원, 50만 원 낸다면 그걸 줄일 수 있다면 그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한다던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임대료 1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1만 원 주택이 많이 하고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도 이마트 앞에 있는 부양하나로 같은 경우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산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1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와 연계해서 월명동이라든지 이런 구도심에 저렴 아파트들이 나온다면 저희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가장 약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돈을 많이 쓰는 시기에는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45년 동안 살아서 이번에 완전 리모델링을 하기 전부터도 제가 어렸을 때 거기에 숨바꼭질을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몰도 만들고 했는데 많이 실패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라는 곳이 물건을 사고 팔고 음식점 그리고 대부분 식자재들을 많이 팔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곳 또는 음식을 먹는 곳으로 한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서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청년몰이 있는 공간이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컨텐츠 팩토리 아시죠? 비어포트 위에 있는 컨텐츠 팩토리처럼 스타트업이라든지 기회를 줘가지고 상주 인구들이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넣어가지고 몇 명이라도 상주를 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식당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저녁에 밥 먹을 거 생각하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겠다 하면 아래 있는 시장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꼭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의 기능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문화예술 공간, 스타트업 기업들, IT라든지 벤처, 초창기에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만드는 방안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대형마트들하고 전통시장하고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대형마트들은 지금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쉽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딱 집어들면 몇 시간 있다 배달을 해주는 역전의 명수 한승재 대표 아시죠?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럼 진짜 주력으로 할 수 있는 품목 몇 개를 먼저 올려놓고 예를 들어 5시나 6시 이제 퇴근할 때 되면은 떨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일 때 저렴하게 금액을 바꿔 놓는다면 그 몇 분이 우선 혜택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도 가입을 하게 되고 완전히 똑같게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스타트업 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그때 이제 강임준 시장님이 군산사랑 상품권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어서 상인들을 설득하듯이 젊은 제가 나서가지고 그 상인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폐점포들이나 폐가옥들이 있는 지역을 일부러 방치를 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만 인프라를 집중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살 수 있게 유입을 한 다음에 인프라를 더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지역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싸게 매입을 합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다던가 임대주택 같은 거를 만들고 스타트업도 입주시키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일본은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문제들이 영행주택들이 있을 정도로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있어봐야 유지비만 계속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폐점포라고 해도 금액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걸 매입하거나 임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활용할 수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 정도부터 관광지가 생성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우후죽순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독특하고 특색 있는 와야 되는 식당들만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만들어진 것들이 군산에만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지금도 30대 40대들은 월명동으로 많이 저녁 때 술 마시러 오거나 밥 먹으러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권들을 늘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또 하나는 군산시에서도 체류형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3박 4일 막 4박 5일 머물고 가면 좋겠죠. 모든 것은 처음에 천천히, 정치는 시간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이 인식도 변화하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선은 1박을 목표로 어떤 이벤트를 한 번에 빵 터뜨려가지고 그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 이벤트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구도심의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바다가 있고 야경이 있고 밤에 정취가 있고 월명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월명산 같은 경우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선 월명산 자체가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밤에 가기 무서울 정도로 음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개선을 하고 거기에 관광시설이라든지 저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동백대교 활용해가지고 그 주변을 야경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던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군산을지 건물이 랜드마크처럼 우뚝 솟아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우선 하루라도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송동은 비어있는 땅들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 미장동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땅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땅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땅 주인한테 임대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공영주차장화를 시켜야 되고, 수송동에 있는 상권인데 있잖아요. 롯데마트 뒤쪽에, 이쪽이 저녁만 되면은 주차 난리잖아요. 차 갖고 가기가 힘들 정도로. 저는 결국에는 저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니 지금도 불법 주차하면서 돈 안 쓰고 어떻게든 주차하려고 하는데, 주차 타워 만든다고 해서 돈 쓰겠어? 거의 주차타워는 텅텅 비고 주변만 주차하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으면 어찌되고 그 안에 놓으면 편리하잖아요. 남들은 그 주차하려고 여러 번 돌아다니는데 본인은 사용을 하면 거기에 바로 주차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1시간에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싸게 만든다면은 분명히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용자가 쓰는 공간만큼은 주변에 주차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을 들인다면은 점차 그 편리함을 알게 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함으로 인해서 지불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타워를 만든다면 당장은 사람들이 안 사용하더라도 점차 사용률은 반드시 늘어나고 주차 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송지구에 있는 상인들과 얘기를 하다가 나온 부분인데, 그 축제가 있을 때마다 수송동 상권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나온동과 조촌동에는 그런 게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수송동만 유독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축제 기간 안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티켓을 판매하거나 이벤트를 통과하면 티켓을 주는 식으로 해서 지역 상권의 몫을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송동에 아나바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바꿔가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청년, 청소년 페스티벌을 열어가지고 그게 출연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연을 구경하고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도 생길 거고, 지금의 조그만한 수송동, 미장동, 지국동의 축제가 아니라 더 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수미지 축제 또는 수지 축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산 청년회의소 활동을 했었을 때 낮에는 사생대회에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해가지고 상을 주고, 오후쯤 넘어갔을 때는 청소년들이 댄스 경연대회 또는 장기자랑, 태권도도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행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음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초대 가수도 불러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흥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송동에 적용을 하는 거죠. 수송공원이나 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될 거고, 아나마다 행사도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뒤에 학교 같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공연을 엄청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우선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놓고 버스킹 같은 공간으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새만금 모터쇼라고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저녁에는 공연을 했어요. 가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댄스팀이었는데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데 우리를 불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초대를 했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뭐라고 한다고 기업체가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그 기업체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협약식은 했지만 그에 대한 100% 확신은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기필코 오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중기청이랑도 간담회를 많이 하고 중소기업들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우선 군산이 인프라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적 인프라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들어와가지고 IT랑 AI 쪽을 특성화시키겠다 하는데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군산에서도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IT라든지 AI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창업을 했어. 직원을 구했는데 직원이 그 분야 일을 정확하게 못해서 학원을 전주로 보내. 그럼 전주 학원에서 전주에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줘. 열심히 교육시켰더니 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필요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놔야 결국에 현대차도 온다고 생각하고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현대차가 들어온다면 첫 번째 그들이 약속했던 2만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를 도의원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현대차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선도적인 역할하는 기업으로 만들어지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현대차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환원을 하느냐까지 확인하는 것들이 정치인의 역할이고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성인으로 성장했고 몸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누군가의 보호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감정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특히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그리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